안녕하세요, 여러분. 허스키한 목소리의 허스키TV입니다. 공감 코칭, 비폭력 소통, 영어책 이 세 가지 주제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네이버 블로그로 퍼플 하우시스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감, 구독, 댓글, 그리고 서이추는 사랑입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감정 코칭 훈련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감정과 억양, 표정의 관계에 대해서 훈련하는 활동을 해볼 건데요. 블로그 이미 보신 바처럼 오늘은 이 두 번째,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추측해 읽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감정은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를 통해서 추측, 알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언어적 요소에서 억양, 그리고 비언어적 요소에서 표정을 통한 감정 코칭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볼 것은 여러분, 밖에 비가 올 때, 오늘 좀 날씨가 별로 흐린데요. 네, 이렇게 비가 오는 흐린 그런 날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사람마다 다양한 감정을 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의 경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비 오는 날에 대한. 이제 어렸을 때 저는 Sing in the Rain이라는 미국 뮤지컬 영화를 즐겨보고 비 올 때 가끔 그 이후에도 챙겨보곤 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남자 주인공 돈 로구드가 여자 주인공 캐시와 우연히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비가 온 날에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고서 비가 오는 와중에도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면서 탭댄스를 추면서 노래를 합니다. 이러한 영화의 짧은 장면이 제 평생에 뇌리에 남아 지금까지도 비 오면 물론 조금 우울하고 몸 상태는 축 처지지만 그래도 한켠에는 콧바람이 일며 왠지 모르게 몸도 마음도 들뜨고 즐겁고 춤을 추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거 경험으로는 예전에 초등학교 때 토요일은 수업이 일찍 끝나고 집에 오면 아빠랑 동생이랑 셋이서 짜장면과 짬뽕을 시켜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기억해 두면 유독 비가 오던 토요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수에 적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비가 오는 상황은 같지만 이제 저 또는 여러분에게는 왠지 모르게 이제 들뜨고 흥얼거리며 즐거우면서 향수에 젖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결국에는 과거 경험, 즉 상황에 관계된 감정에 따라 반응을 사람들마다 다르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감정 코칭 훈련 어떻게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억양과 표정으로 담아 표현하고 어떤 감정인지 상대편, 아이 또는 어른 또는 남편 또는 부모님이 되겠죠. 자,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나 이제 아이들한테 사용을 합니다. 아이가 맞추게 합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아이가 감정을 어느 정도 숙지했다 그러면 억양과 표현으로 담아서 아이가 표현하도록 하고 이제 반대로 제가 어떤 감정인지 맞출 수 있도록 표현하는 그러한 훈련을 해봅니다. 이것은 두 명이서 하는 역할극으로 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서 역할극해도 정말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같은 상황에서 아이와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억양과 표정을 파악하고 나중에 비슷한 감정을 어떤 쪽의 감정일까 하고 표정과 억양을 보고 추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보편적인 통용되는 표현 방식을 어른이 먼저 모델링을 해서 아이 또는 상대편이 저런 상황에선 저런 감정을 저런 억양과 표정으로 표현하는구나 하고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카드 만들기를 할 거예요. 상황 설정을 아까 했죠? 비가 올 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또 세부 사항을 설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비 오는 상황을 했지만 다른 상황으로 설정할 수 있겠죠? 예를 보면 비 오는 상황에 표현할 문장을 It's raining 이렇게 씁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부 사항 10가지 정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우산을 챙겨온 사람이 기분 좋게 하는 말. Oh, it's raining. 자, 두 번째, 우산이 없는데 갑자기 내리는 비를 보며 당황하며 하는 말. It's raining. 세 번째, 홍수가 났는데 계속해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하는 말. It's raining. 다음에 네 번째, 가문 땅에 내리는 빗발을 보며 반가움에 하는 말. Wow, it's raining. 다섯 번째, 비 오는 날 만나기로 한 친구를 생각하며 그리움에 젖어서 하는 말. It's raining. 그다음에 평소 비를 싫어하는 사람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하는 말. It's raining. 일곱 번째, 사춘기 소녀가 비를 보며 감상에 젖어 하는 말. It's raining. 여덟 번째, 하얀 새 신발을 신고 신나게 나가다가 놀라서 하는 말. It's raining. It's raining. 이렇게 해야겠죠. 자, 9번. 체육대회 날 아침 잠든 동생을 깨우면서 거짓말을 하면 Hey, it's raining. 열 번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실업자가 공원에 앉아서 처량하게 하는 말. It's raining. 자, 이렇게 저는 상황 설정을 비 오는 상황으로 하고 이 표현을 사용할 건데 언어 표현을 사용할 때 이제 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몇 가지 정해 봤습니다. 자, 이러면 카드를 이제 10장을 만들 건데요. 자,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비 오는 상황을 함께 먼저 따라해보고 다음번에 만들 때는 다른 상황에 대한 세부사항을 한번 정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10개의 칸이 필요하죠. 근데 각각의 상황에 이제 편리하게 분류하기 위해서 각각의 세부사항, 세부 항목에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10칸이 필요하죠. 자, 근데 10칸인데 번호를 붙이기 위해서 자, 10줄에 2칸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임의로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2, 3, 4, 5, 7, 8, 9, 10. 자, 10개가 너무 많죠? 그러면 5개 정도로 비슷한 거를 줄여서 만들 수 있겠죠? 먼저 첫 번째 어떤 상황이었죠? 우산을 챙겨온 사람이 기분 좋게 하는 말. It's raining. 기분 좋으니까 It's raining. 반가워야죠. 그 다음에 자, 우산이 없는데 갑자기 비를 보며 당황하여 하는 말. It's raining. 당황하니까 it's raining.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건 반복되므로 Ctrl C, Ctrl V를 나중에 사용할게요. 자, 홍수가 났는데 계속해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하는 말. Ctrl V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문 땅에 내리는 빗발을 보며 반가움에 하는 말.
비 오는 날 만나기로 하는 친구를 생각하며 그리움에 젖어서 하는 말. 평소 비를 싫어하는 사람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하는 말. 사춘기 소녀 또는 소년이 비를 보며 감상에 젖어서 하는 말. 하얀 신발, 새 신발이네요. 신고 신나게 나가다가 올라서 하는 말. 체육대회 날 아침 잠든 동생을 깨우면서 거짓말로 하는 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실업자가 공원에 앉아서 처량하게 하는 말. 자, 요렇게 10가지 비가 오는 상황에 대한 10가지 세부사항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도 되고 좀 크게 공간을 띄워가지고 만들면 좀 더 보기가 쉽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복사를 합니다. 여기 인쇄 있죠? 파일에서 인쇄 눌러서 인쇄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잘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번 쓰려고 코팅을 했습니다. 코팅. 네. 코팅을 했고요. 코팅을 해서 이제 여러 번 쓰려고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이걸 잘라서 이제 어떻게 코팅을 했는지 한번 완성품을 보여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코팅을 해서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씩을 가지고 이제 아까 역할극으로 2명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방법을 써놨는데요. 블록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기 있죠? 자, 크게 2가지로 할 수 있는데 내 감정을 억양과 표정으로 담아 표현한다. 제가 만든 10가지 카드를 보면 조금 표현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억양만으로는. 그래서 표정을 살피면서 감정을 추론하는 것까지 함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인극이 끝나면 이제 엄마랑 아이가 이제 서로 표현하고 맞추는 그 역할을 바꾸는 거죠. 1, 2번은 2인 역할극 할 때는 내가 먼저 감정을 표현하면 아이가 맞추고 추측하고
두 번째는 아이가 표현하고 내가 맞추고 이런 식으로 역할극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 전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친구들끼리 할 수가 있겠죠. 여러 사람이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핫시시라고 해요. 가운데 한 사람을 앉히고 여러 명이서 같은 이 세부 상황 설정한 거 한 가지. 그래서 우산을 챙겨온 사람이 기분 좋게 하는 말. 이것을 그래서 5명이서 할 때 한 명이 의자에 앉아 있어요. 핫시시라고 하죠. 거기 주인공이 앉아 있고 나머지 4명이 서서 이 카드 이제 10개 중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표현을 해요. 표현한다는 게 It's raining 이럴 식으로 각각 친구들 4명이 한꺼번에 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힌트, 다양한 사람들의 표현을 또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이 상황에 대한 이 말을 표현할 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표현을 하겠죠. 표정이나 억양으로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서로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면에서 저는 두 명이서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대로 또 이것도 한 사람이 표현하고 나머지 4명이 자리에 앉아서 맞추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더 확장된 활동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 명이서 이제 이 감정 코칭 훈련 활동을 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명이서 동시에 표현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한 명이 맞추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맨 처음에는 표정과 억양으로 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래도 그 앉아있는 한 명의 학생이 또는 아이가 못 맞춘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언어적으로 힌트를 줍니다. 어떤 단어로.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황에 이렇게 표현을 할지. 그럼 학생이 이제 맞추게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는 억양과 표정으로 이제 It's raining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준 다음에 학생이 맞추도록 하고 또는 아이가 어른이 맞추도록 하고 두 번째는 못 맞출 경우에는 언어의 힌트를 줍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는 억양과 표정으로 힌트를 준다. 그다음 두 번째는 언어로 힌트를 준다. 이렇게 있어요. 네. 억양과 표정으로 힌트를 주고 못 맞추면 관련 감정 단어 힌트를 준다. 이런 게 있겠죠.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만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가족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